자, 오늘 글 전체 연결이라고 하는 23쪽에 있는 단원을 할 텐데 그 전에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계속 반복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3쪽에 나옵니다. 3쪽. 이쪽에는 명언이 있을 거예요. 명언. 우울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보면 명언을 이렇게 짜놓고 이게 명언 이렇게 해놓은 게 넣은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10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좀 달라졌어요. 맨 처음엔 맨 마지막 거였거든요. 막 울컥하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감동받아서 넣어놨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요즘에 제가 꽂힌 건 이거예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기술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수업 중에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똑바로 읽는 게 끝이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으신 분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아무 질문도 떠오르지 않고 이 글을 읽는 과정에 어려움도 전혀 없고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안 궁금하신 분들이 다시 두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그런 분들은 상관없지. 그런 분들은 학원도 안 다니시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읽는지 이해되면 될수록 궁금한 게 많이 생긴다. 그럼 정상.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궁금하다. 이런 문제야. 근데 궁금해하고 싶은데 뭘 궁금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수업 중에 가르쳐 드려요. 알겠죠? 근데 수업 들어도 모르겠다? 이거 문제야. 안 궁금하신 분들은 점수가 17개, 18개에서 그쳐요. 좀 딱 잡아드렸어요? 딱 그 점수대가 있어. 제가 저의 주관적 통계지만. 19개가 안 되더라고. 안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정권까지 가지 못하죠. 겨우 어디 원서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데 그것도 되게 불안한 점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안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주관식 문제 정리를 하실 때 스스로 질문을 한 다음에 정리해 보시라 그랬죠.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질문을 제가 만들었겠죠. 그럼 누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거야. 근데 수험자들한테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질문을 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냐고 이 과제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하간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명언 잠깐 얘기했고 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에 대한 기본 이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4단락 넘어가게 되면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딴 얘기가 막 튀어나오니까 필자가 글을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쩌지 그러면서 허둥지둥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3, 4단락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구체화한 거예요. 주인공을 얘기하려고 보조 출연자들이 잔뜩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4단락 이하부터 흐름을 놓쳤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닐 텐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4단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실전에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못하니까 연습하는 단계에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다. 이 얘기는 내용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용을 정리를 해야지. 뭐부터 정리할 거냐고. 이해되었어요? 그럼 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상들이 있고 즉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글은 대상이 연결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모든 문장이 다 대상과 관계야. 그럼 이거 다 외우려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정보를 위계적으로 처리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글을 보셨을 때 어떤 대상을 잡아야 되느냐. 응? 내가 뭐부터 이 글의 줄기를 잡고 내려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글의 종류라는 게 결국 그 글을 쓴 목적이랑 관계가 된 거예요. 남을 설득하려고 했으면 논설문인 거고 설명하려고 했으면 설명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글이 왜 쓰였는가? 설득하려고. 그럼 논설문. 설명하려고. 그럼 설명문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논설문이다. 그럼 주장 근거 파악을 해야 되잖아. 설명문이다. 그럼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문이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점을 설명한 것이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나눠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는 논설문, 설명문 이렇게 나눴는데 수험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관점이 있는 글 없는 글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글이 관점이 있는 글인가 없는 글인가 먼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의 주장 근거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람이 없어. 뭐 에어컨, 자동차, 뭐 스피커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대상, 스피커, 자동차, 에어컨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 1, 2, 3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편하죠? 그럼 정보를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압축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글은 전체가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하면 대상들이 관계를 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무슨 대상부터 파악을 할 거냐 이거야. 관점이 있는 거, 없는 거 나눠서 관점이냐 주용 대상이 아니면 그냥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관점 위주의 글, 개념 위주의 글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쉽죠? 자, 관계는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 6가지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근데 대부분의 관계가 이 6가지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호, 인과, 문제 해결. 알겠죠?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호, 인과, 문제 해결. 6개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 나왔을 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딱 나왔을 때 탁 하고 잡을 수 있어요. 6개는 외우세요. 6개 못 외우세요? 그럴 리 없죠? 6개를 못 외우시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지. 그죠? 다른 쪽에서 이제 특수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자, 6개 외우실 수 있죠? 다시 해볼게요. 상하, 열거, 비교대조, 선호, 인과, 문제 해결. 어렵지 않죠? 자, 상하관계라고 하는 건 수학의 집합 상상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었어요? 자, 우리 5쪽을 봐주실게요. 상하관계 2가지가 있어요. 일반화 특수화 전체 부분인데 결국 다 전체 부분이에요. 보이셔요? 자, 다 전체 부분이야. 왜냐하면 보셔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기 누구야? 요약하면. 학생이죠. 그럼 전체 부분이에요, 얘. 근데 왜 이름이 나눠지느냐면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럼 학생으로 올라갈 수 있죠. 학생이란 개념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안 돼. 시계침, 숫자판, 태엽, 전지. 침으로 이렇게 올려붙일 수가 없죠. 판으로 올려붙일 수도 없고. 얘는 위에 있는 건 분류예요. 일반화 특수화는 분류예요. 분류. 분류는 기준을 놓고 나누는 거예요. 분류는 기준을 놓고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죠? 기준을 놓고 나누는 게 분류예요. 그럼 영화, 여러분들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뭐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장르죠. 기준을 놓고 유형을 나눈 거죠. 그게 분류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쪼갤 석자를 써요.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를 써. 그래서 덩어리를 쪼개는 이미지예요. 시계를 쪼갰어. 시계를 분해를 해봤어. 쪼개봤더니 시계침, 숫자판, 태엽, 전지 등등등등이 나와. 이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분류랑 열거가 다를 수 있잖아. 열거. 무슨 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류나 열거냐 이 하위 개념들은 읽는 우리 입장에선 다 그냥 비교대조처럼 읽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위 개념들 비교대조한 걸로 느껴져요. 이해되었어요? 근데 분류랑 열거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분류는 자항의 합이 모항과 같아야 돼요. A, B, C, D 이해되었어요? 이 모항이 합이 A, B, C, D여야 돼.